자꾸 이제 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게 되는데 가령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려면 그의 그 재판관의 남편, 부인, 사돈, 사촌 뭐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해야 문제를 삼을 수 있어요. 가장 정당하게 그들이 해온 판결을 들어서 이렇게 부당한 판결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게 열심히 찾았다니까. 그러니까 뭐 전 씨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헌재 진보 성향 사람들이 문제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게 그 집안 형제나 뭐 이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헌재 판결에 대해서 뭘 갖고 문제 삼았을까? 그러면 논쟁을 해볼 수 있으니까 일치 없다가 딱 한 번 나왔어. 전환기 씨 강연에서 보라고 이진숙을 딱 하나 예를 든 게 이진숙이에요. 4대 4라는 거야. 어떻게 4명이 이진숙이가 이런 판결을 할 수 있냐 이거야.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 민주주의라는 게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진숙에 대해서 4명은 이 방통 현장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이고 4명은 파면해야 된다는 입장에 섰어. 각각의 입장. 근데 헌재법 6명이라는 것 때문에 하면서 왜 4대 4였지? 이진숙이 파면이 안 됐잖아요. 직위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데 반반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6명 이상이 탄핵을 인용을 해야지만 탄핵이 되는 건데 그런데 4대 4니까 안 된 거죠. 4대 4에서 안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무지하게 아쉬워하면서도 4대 4로 난 결론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게 헌재의 결정이고 대법원의 최종심이 내리면 그건 따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들은 그렇게 된 게 무지하게 잘못됐다는 거라면서 불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을 사례를 들어 유일하게 얘기한 게 결국 이진숙 하나였는데 그 이진숙을 그렇게 잘못됐다는 사례를 든다는 거 보면 얼마나 편향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혹시 성도탄 같네 보니까 정광훈 이후에 새로운 예를 들어 팬덤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요소로 지금 쓰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 정광훈 목사가 지금 서부지법 난동 배후에 본인이 있다라고 지금 수사를 본격적으로 오늘 입건을 했다는 피의자로 신분 전환을 했거든요. 이게 내란 선동죄니까 형법상으로 따지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을 당할 수 있는 지금 수사를 하겠다고 얘기한 거니까 이건 되게 높게 본 거죠. 이 사건 같은 경우 만약에 혐의가 인정돼서 유죄로 인정되면 3년 동안 3년 이상 무조건 깜빵 들어가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경찰이 딱 걸었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저렇게 걸어놔야 찍소리를 못해요. 저러고도 찍소리하기 시작하면 제가 볼 때는 내론 선당 혐의를 받고도 반복적으로 그 행위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김갑수 선생님 말씀하신 게 주로 이제 진보 진영에서 이제 바라보는 시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매우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진짜. 제가 그러니까 전 전환길이 오래 갈 수 있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2016년에요. 여기 트럼프가 힐러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힐러리는 악마야 얘기해요. 그럼 공화당 지지층 중에 45%가 악마라고 믿어요. 실제로요. 실제로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때 트럼프가 이겼잖아요. 윤석열하고 똑같아요. 윤석열이 부정선거 하는 이유 중에 내가 왜 0.73%밖에 못 이겼어?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공화당 지지층 47%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42%가 아닌 47%가 일반 선거에서도 다 이겼다고 생각해요. 트럼프가. 근데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증거로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단순한 논리를 반복적으로 주입하면 그게 신념화돼요. 신념화되고 그 신념을 믿지 않는 자들 같은 경우가 악마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악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단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내가 진 다음에 야 의사당 가. 그러니까 우르르 의사당 가가지고 진입을 해서 사람 죽고 막 난리가 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들은 막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예. 거기는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딱 때리는 거예요. 오다 딱 때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주입하면 힐러리는 악마네. 저씨 악마가 대통령이 되면 되겠어? 안 되지. 저들은 쓸어버려야 할 테. 이런. 아니 근데 네네. 극우의 성격을 이제 반지성, 반사회성 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마지막 단계가 반체제예요. 국가기관을 이제 승인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전광훈 씨 같은 경우는 사실 10년 이상 장기 구금을 해야 사회 안정에 이제 보탬이 되고 그 후예들도 많이 따르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국힘과 전광훈이 합세한 이 세력들이 완전하게 반체제로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이 예견은 제가 맞았으면 좋겠는데 그 우리 사회 회복력이나 복원성에 대해서는 여러 긍정적 평가가 있어서 이거는
결국은 중요한 선거를 통해서 크게 입증이 될 것 같아요. 저런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주장, 정당 이러면 아마도 지금 여론조사 때문에 뭐 왔다 갔다 이상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선거를 통해서 강력한 퇴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두려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표차로 민주주의의 승리가 올 수가 있어요. 제가 방심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보편적인 한국인들의 기본 인식에 대해서 그동안 쭉 흘러온 역사를 보니까 사람들이 이 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되는구나 하는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고 깊은 인식을 갖고 있는지도 또한 생각해야 되거든요. 자, 이제 이 말씀 들으면 실제 이제 선거에 갔습니다. 그러면은 정광훈 있고 전한길 있고 뭐 계속 정치 이야기가 나오니까 재선도전인데, 자, 어찌됐든 이제 저런 사람들이 활약을 하면 할수록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저는 결국은 뭐 늘 주장하는 게 그 가두리에 가둬놓은 이게 고기에다가 떡밥 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도에 대한 예. 그리고 무당층에 대한 확장성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지금 이 두 그 권위 쌍권총이 윤석열 면회간 거랑 똑같은 거, 접견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결국은 법치를 무너뜨렸잖아요. 그 법치를 무너뜨린 수계한테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도나 무당층이 봤을 때 이걸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의 법치를 무너뜨려서 구속이 된 대통령 아니에요. 그거를 여당의 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이 갔어. 근데 그걸 모르고 갔습니까? 그러면 그게 중도가 싫어할 거 뻔히 알고도 갈 수밖에 없는 아니 상황이. 그쵸. 그러니까 완전히 구구가 득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여론조사에서도 이 상당히 심리적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국민의힘이 스탠스를 잡는 데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미쳤고요. 아까 우리 김각수 평론가님이 말씀하는 게 전적으로 저는 동의하는 게 선거를 통해서요. 분명히 바뀝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봐왔고요.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였고. 다만 현직 의원한테 좀 간곡히 얘기하고 싶은 건요. 저만 오면 까먹게. 네, 민주당이 눈물을 머금고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국힘의 빈자리를 민주당이 채워줘야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중도 우파들, 네. 보수적이나 개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국힘에는 그런 다양한 세력이 붙어 있어요. 민주당에도 붙어 있듯이. 네. 근데 민주당이 이 국힘이 극우화되면서 도저히 민주당은 못 찍을 너무나 좌파인 것 같고 애매한 사람들이 국힘에 붙거나 떨어져 나가서 그냥 공중에 떠다니고 있는데 민주당이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중도 우파적 스탠스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니까요. 웬만하면 국힘을 찍을 수도 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의 상위 중산층을 흡수를 해줘야 돼요. 이게 정책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얘기하는 중도 실용 정책 있잖아요. 그런 게 그 방향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사적으로 할 얘기인데 이 공직적인 자리에서 민주당이 미움받는 게 뭐냐? TV가 중계하는 청문회 자리나 이런 데서 쥐잡듯이 상대를 노리는 게 그 취조가 아니거든. 상대한 말할 기회를 줘야 되거든. 왜냐면 보는 사람들 다 알거든. 근데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게 박은정 의원인데 박은정 의원이 바로 그 주장을 해. 상대의 길을 꺾고 나고 말할 틈을 주면 안 된대. 그게 뭐냐? 검사들의 취조거든. 근데 국회에서는 취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정복자적 강압성을 보인 게 분해서 그런 것도 알겠고 저들이 말이 안 돼서 막 다 이해를 해. 근데 이제는 서로 논란이 오가는 수준으로 민주당 구성원들도 조금 청문회에서 자리는 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번에 이제 부승찬 의원이 말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대신 변론을 좀 해주세요. 네. 왜냐하면 우리 또 시청자들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지. 부의원이나 우리 박은정 의원 그렇게 하고 싶지. 네. 상대방이 얘기를 한다면 순순히 대화가 되고 양심적.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변명하죠. 거짓말도 근데 그래 하게 해야 돼. 변명조차도 안 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말을 끌어내거나 또는 진짜 거짓말도 도가 지나쳐서 아마 제지하는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거 말고 뭔 말을 못하게 그냥 하려고 그러면 맞고 하려고 그러면 맞고 할 말을 해서 십몇 분 동안 자기 혼자 말하는 의원들이 태반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복자에 대한 거부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강자가 돼 버렸어. 강자가 아닌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거에 대해서 내부에서 깊은 토론이 있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앞으로 극우 세력으로 소수화돼갈 이 국힘 세력에 대한 몰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여전히 선명, 강경, 투쟁, 야당 이랬다가는 자기 역할을 방기하는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 저도 이제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 것은 소수 야당일 때는 정말로 정조준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진실을 밝히는 거 필요하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거대 야당이 돼 있는 상황에서 제압하고 무너뜨리고 정리정돈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부분은 뭐 의원 활동하시면 잘 아시죠. 거기에서 오로지 쇼맨십을 통해서 많이 하려는 분들도 계시고 박은대 의원이 전혀 그런 분 아니고. 근데 저는 이런 논의 자체가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시점에서.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의원들 길 꺾을 수 있어요. 그게. 아이 애들인가 이 정도 얘기를 해야지. 네. 뭐 의원들이 애들이에요. 우리 머리 위에 자, 있는 이제 사람들. 이 질문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댓글로 많은 분들이 전환길 그리고 정광훈 얘기 그만해라. 정말로 듣기 싫다, 짜증난다 이런 것이고 이렇게 제가 김종욱 박사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갑자기 잘 주제를 더불어민주당에 바꾸시는 거예요? 부성찬 의원이 소속된 정당을 위해서라면 이런 유튜브 채널에서 전환길, 정광훈 얘기 많이 할수록 좋습니까? 적게 할수록 좋습니까? 저는 뭐 이것마저도 상당히 짜증나는 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짜증난다. 아니요. 그런 얘기들이 왜냐하면 예. 그러니까 제가 또 이제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성격에 대해서 친이 구태타기 때문에 엄청난 저항성이 있는 거죠. 각 도처에서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뭘 하고 싶더라도 할 수 없는 굉장히 예를 들면 강력한 진지가 있고 그 저항선들을 계속 하나하나 뚫고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는 빨리 뚫고 나가서 기분 좋을 때도 있지만 이게 뚫리지 않았을 때에 거기에 대한 불만들 같은 경우가 내란 세력이라기보다는 왜 못 들어라고 하는 민주당으로 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민주당이 수단이 있나 실제로 조사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모든 수사라고 얘기하는 건 윤석열이 심어놓은 자들이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국정조사라고 하는 게 한계가 명확한 거잖아요. 진짜 따지고 보면. 이런 하여튼 딜레마적인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분노했을 때는 그 분노를 대신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고마운 거죠. 와우 속 시원해. 근데 이게 계속 막히니까 무력감이 생기잖아요. 무력감이 생기고 하나하나 안 풀리니까 그때부터는 누군가 욕을 해야겠는데 저놈들은 맨날 욕했던 놈들이니까 이 민주당을 욕을 할 수 없는 측면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회피하기 시작하죠. 저거 안 볼래. 저거 보면 뭐해. 답도 안 나오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친해부대타의 성격에 대한 나름대로의 설명들은 필요했다는 생각 하나 하고 또 하나 중도가 안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층들이 전혀 예를 들면 이 사태에 대한 태도에서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탄핵이 돼야 되고 체포가 돼야 되고 내란 범죄들을 징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에 대한 변동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건 우리 사회가 조금씩 흔들리고 간다고 하더라도 소위 어느 중요한 시점에서는 이 중도층이 소위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세력과 연동되면서 상당히 아주 거센 여론들을 만들어줄 거라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걸 신뢰하는 측면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탁은 좀 세련된 약간 좀 디테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조금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들은 분명히 있는 거죠. 아마 그런 고민도 엄청 많을 건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저의 합리화를 하면